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커피 머신은 무슨 일을 할까? 커피 머신은 어떤 구조와 원리로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리스타들이 기기를 좀 더 많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커피 공부를 이제 예전에 했었지만 엔지니어 일을 하기 전에 뭐 카페도 했었고 이제 커피 공부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기를 좀 더 알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도 제어에 관련돼서 우선 크게 이제 프레셔 스위치라고 하는 구조와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PID가 어떤 형태로 이 동작이 되고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존재할지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출 메커니즘, 프리인퓨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압 관련된 어떤 원리들, 피드백 내용들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 게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가 사실 오늘 조금 주제인데 조금 이따가 한번 다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추출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을 한번 같이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이 이제 그 토론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커피 머신은 무슨 일을 하냐? 두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전기를 이용하고요, 물을 끓이고 물을 이동시켜요. 그거밖에 안 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저희는 이미 한계를 했어요. 이제 물을 끓이는 방법에서 이제 보일러 제어와 보일러 구조가 있는데 작년 3월에 저희가 보일러 구조를 했어요. 그렇죠. 놀랍게도 그때 보일러 구조 다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5분이 안 걸렸어요. 그런가요? 근데 확실히 쉽게 설명해 주시긴 했어요 그때. 네, 맞죠. 그 조회수도 많았고 높았고. 전혀 길지 않았고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 명료하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안스타님 편집을 잘해주셔가지고 5분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우선은 제가 앞으로 강의 지금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이야기할 말인데 이제 사실 피드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피드백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력된 결과를 다시 입력, 원인 측에 되돌려 출력하는 과정이에요. 기기는 피드백을 하기도 하지 않기도 해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히팅 알고리즘의 이해는 크게 두 가지, 프레셔 스위치 구조, PID 구조만 작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원 스위치를 통과를 해서 프레셔 스위치로 전선이 가고요. 그 프레셔 스위치를 통과한 전선들은 과열 방지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과열 방지기를 통과한 친구들은 히터로 가요. 모든 프레셔 스위치의 대체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90% 이상은 다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전원 스위치 보시면은 약간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죠. 저기가 이제 다이얼 형태로 틱틱 돌려서 온, 그 다음에 히팅까지 돌려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형태의 구조들에서는 1, 2, 0, 1, 2 이거 머신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0, 1, 2 구조에선 대체로 2로 돌릴 때 프레셔 스위치와 이제 과열 방지기 히터를 들어가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히터를 작동할 때 작동 원리인 거잖아요. 그쵸. 1 하면은 그냥 전원만 들어오고 히팅은 안 되고, 그렇죠. 2 하면은 전원도 들어오고 히팅도 되고. 그쵸. 옛날 이제 보급형 머신에서 맞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이제 이 구조에서 뭐 다른 게 특이한 게 있냐?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이게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012로 작동을 하는 머신들이 히팅을 하는 거의 90% 이상의 구조예요. PID라고 하는 거는 잠깐 아래쪽 그 빨간 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제어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PID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매개 변수에 대한 미적분값을 이제 PI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뭐 피드백 제어기 형태를 해서 좀 그래프가 이제 원하는 목표값을 잘 갈 수 있게 조정을 하는 장치다 하는 뭐 제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전원 스위치에서 이제 PCB에서 이제 기판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초록색 회로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PCB가 SSR이라고 하는 부품에게 얘기를 해요. 야, 전기 좀 통과해줘. 그러면 얘가 전기를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줘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셨죠? 과열 방지기로 들어가요. 저 전원 스위치나 아까 012랑은 다른 스위치네요. 그쵸. 달라요. 왜냐면은
이제 앞에가 조금 전원 스위치랑 전원 연결 구조가 기기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네. 어쨌든지 간에 전원을 통과를 해서 네. 이제 PCB로 간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통과한 전기가 PCB로 가고 SSR 그다음에 과열 방지기를 통과를 하고 히터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옆에 온도 센서라고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온도 센서라고 하는 애가 야 지금 몇 도야? 라고 PCB한테 온도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 온도값을 우리한테 표시를 해줘요. 지금 나는 커피 보일러 온도를 90도로 맞추고 싶은데 온도 센서 보니까 30도야. 그러면은 PCB는 SSR한테 야 전기 더 넣어 하면서 전기를 넣어줘요. 자, 근데 히터가 이제 계속 데워지다가 온도 센서에서 90도 목표값에 맞췄어 라고 하면은 PCB한테 얘기를 하고 PCB가 SSR 보고 야 전기 끊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과열 방지기나 히터까지도 다 전기가 끊기죠. SSR에 끊기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온도 센서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이제 도면이 그려져 있는 형태고 네. 압력 관련돼서도 PID 제어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가변압 관련된 그 메커니즘에서도 네. PID 제어 방식은 들어가요. 그래서 PID 제어 방식이란 거는 온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네.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값을 맞추기 위한 제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PID 하는 게 어떤 뭐 부품 이름이 아니에요. 정확히 부품 이름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것이라는 거고 이제 정확히는 이제 피드백을 해서 온도 센서에서 PCB, SSR, 과열 방지기, 히터, 온도 센서, PCB 다시 이 구조는 말 그대로 그냥 순환하고 피드백하는 구조인 거죠. 열교환기 모델인데 PID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열감기 모델에서 이제 PID가 사용이 되면은 좀 더 이제 보일러 온도도 좀 더 원하시는 대로 맞출 수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열감기 모델들이 이제 보일러 온도를 조정함에 따라서 추출수 온도도 좀 바뀌어요. 네. 근데 이제 스팀 압력을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형태라면 그걸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올 이제 서머 사이펀 이제 열 순환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PID 제어를 뭐 PID 제어가 있으면은 엄청 좋고 프레셔 스위치가 있으면 엄청 안 좋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기기가 이 정도 범위 내면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즉 열감기 정도라면은 뭐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는 정도라서 사실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 모델들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모델들도 많이 프레셔 스위치로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모델이 아직도 프레셔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 뭐 크게 문제는 없죠. 프레셔 스위치여서 뭐 추출이 잘 안 돼. 그거는 열교환기라서 추출이 안 돼. 열경이라서 좀 추출 편차가 좀 생겨. 차라리 그건 맞는 말인데 프레셔 스위치라서 혹은 PID라서 좀 잘 돼. 뭐 이거는 조금 이제 말의 어폐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온도를 제어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하나는 프레셔 스위치고 그쵸. 하나는 PID.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이게 몇몇 모델들은 이제 설정 온도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구조는 아닌데 이제 보일러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설정 온도가 표시돼 있고 현재 온도가 표시가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이제 들어가야 이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95도로 돼 있으니까 온도 잘 조정되고 있네 했는데 이제 실제 내부에서 온도는 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95도로 설정해놨어. 그럼 그냥 그건 설정 온도일 뿐이고 그쵸? 실제 온도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 현재 온도를 따로 들어가면 또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도 있어요. 제가 그런 구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차라리 이제 틀려질지언정 좀 이제 어차피 온도 조정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PID 다 달려있든 어떻게든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설정 온도를 표시하는 형태보다는 현재 온도를 표시하는 게 어쨌든 바리스타가 지금 내가 몇 도인지 알고 추출을 하는 게 그렇죠. 내가 지금 93도로 했는데 93.3도야 뭐 93.2도야 뭐 92.8도야 뭐 이제 그 정도가 표시가 되더라도 내가 어쩐 지금 현재 온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려해 볼 사항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 90도든 뭐 91도든 93도를 표현하고 있으면은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는 이거 온도 센서에 센서가. 이제 스케일이 자득 쌓여요. 근데 이게 뭐 쌓여서 약간 편차만 생기면 다행인데 이게 나중엔 프로브 감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기계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데 가보면 이제 스케일이 이렇게 이쁘게 이제 그 무슨 뭐 종유석 마냥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그 스케일을 이렇게 깨주고 이제 좀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이 내부 센서 쪽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케일이 끼면은 이게 반응이 느려지겠죠. 피드백이 느려지게 되고 피드백에 오차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룹 보일러가 몇 든지가 제일 잘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계 잘못이 아니라 스케일이 껴있기 때문에 센서를 조금 돌봐주면 좋겠죠. 얘는 이제 멀티 보일러 구조인데 이제 제가 빨간색 오른쪽에 표시한 애들이 프로브예요. 이제 센서들 위치가 프로브가 이제 각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쪽 보시면은 이제 그룹 보일러가 있어요. 그룹 보일러 뒤에 커피 보일러도 있고요. 자, 이 머신의 구조들은 여기 그룹 보일러에 꽂혀 있는 PB3라고 있어요. 그럼 커피 유닛 템퍼레처 프로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커피 유닛에 꽂혀 있는 이 프로브는 오프셋이라고 해서 조정값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커피 보일러에 붙어 있는 거는 그쵸. 그 정확히 그룹 보일러예요. 그룹 보일러에. 네. 그러니까 저기 포터 필터에 그쵸. 있는 보일러 그쵸. 위에 조그마한 공간에 맞아요. 있는 보일러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걔네들은 오프셋 값이 필요가 없어요. 왜? 위에 있는 온도가 아래에 있는 온도 거의 그대로예요. 거기에 온도 센서가 달려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오프셋 값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오프셋 값은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의 차이. 맞아요. 거죠.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자, 요것도 이제 멀티 보일러 구조예요. 보시면은 이제 헤드 구조가 이제 261 헤드로 돼 있죠. 261 헤드에 뒤에 바로 보일러가 꽂혀 있어요. 보일러가 꽂혀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는 오프셋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헤드에 직접적으로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커피 보일러로 꽂혀 있기 때문에 커피 보일러의 온도가 추출수 온도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렇게 커피 보일러, 그러니까 커피 보일러가 아니라 그룹헤드 보일러. 네. 그룹헤드 보일러에 온도 센서 꼽혀 있으면 말 그대로 추출수의 온도를 거의 가까이서 잴 수 있기 때문에 오프셋 값, 그러니까 설정 온도와 현재 온도가 표시되는 온도, 그러니까 그쵸. 바리스타가 보는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뒤에 커피 보일러에 온도 센서가 꼽혀 있을 경우에는 요 사이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93도로 설정해 놨어도 그게 93도로 추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그쵸. 온도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 함정은 여기예요. 네?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함정이 여기인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셋에 대해서 오해를 하세요. 네. 커피 보일러 93도야. 근데 이거 이제 저기 그룹 보일러니까 오프셋 값이 있겠네. 야, 저 93도 아니겠구나. 그 생각보다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서머사이펀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기기들은 내부에서 이제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보인 261 헤드 형태에서 뭐 보일러가 달려 있는 구조도 있겠지만은 열교환기가 달려 있는 구조도 있을 거고요. 많이 보시는 이제 구스넥 형태에서도 결국엔 내부에서 순환을 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프셋이 있다고 해서 추출수 온도가 틀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까지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기기들은 오프셋을 제가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설치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나 혹은 스케일이나 관련돼서 좀 노후가 돼서 그 칼큘레이팅이 좀 틀어졌으면 오프셋 값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함정은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 오프셋이 있다고 해서 기계가 추출수 온도랑 안 맞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룹 보일러에 달려 있어서 뭐 정확히 잴 수 있고 바로바로 온도가 표시되고 하는 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오프셋이 달려있는 형태의 셋업들이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 듀얼 보일러 형태, 이제 저 구스네 형태 잠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뭐가 화살표가 뱅글뱅글 돌죠. 순환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부에서 순환을 한다는 거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웨스턴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목을 이제 넓혀서 좀 더 순환율을 늘리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게 커피 보일러랑 그룹헤드 보일러랑 일체형이 이 구스넥인 거죠. 맞아요. 이게 구스넥 헤드인데 좀 얘기 넘어갔네. 어쨌든 이게 오케이. 이게 구스넥 헤드라는 건데 이제 보일러와 헤드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급하시죠? 잠깐만. 얘기를 하려면은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요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 보일러와 그 그룹이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커피 보일러, 즉 보일러 아래쪽 원형 부분에서 히팅을 한 애들이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애들은 내려가는 이 서머사이펀 열순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보일러들은 존재를 하고 아까 잠깐 뒤로 돌아가면은 이 261 헤드에서도 261 헤드에 꽂혀 있는 커피 보일러 그 위치를 보시면은
261헤드 위에 꽂히는 곳은 약간 위에 꽂히고 아래 꽂히는 곳은 약간 아래 꽂혀요. 아 여기요. 네, 그러네요. 네, 그쵸. 여기. 네. 얘도 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위에가. 아 뜨거운 물의 순환을 위해서. 그쵸. 커피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261헤드 위에까지 갔다가 이제 아래쪽을 통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순환이 전부 다 된다는 거고 네. 이 오프셋 값을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 생각보다 머신 업체들이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다들 그 석박사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는 해놨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프셋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네. 추출수 관련돼서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추출수 온도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완전 정확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0.1도 단위로 완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오프셋 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많이 틀어진다, 많이 안 맞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오프셋 값 틀어지면 오프셋 값을 맞추면 되지 않나? 라는 게 솔직히 말씀 제 생각이에요. 이제 네. 그룹 보일러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룹 보일러일 때는 조금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만 스케일이 꼈을 때 조금 이게 편차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어떤 기계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함정 같은 것들이랑 여러분들이 약간 저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프레셔 스위치가 나빠요. PID가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단지 기계 사용 환경이나 성능이 적합하냐 여기에 적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적합해질 거냐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순환을 대체적으로 모든 보일러 구조는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식의 보일러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셋업을 잡아서 오프셋을 잡아서 그 유입이 될 수 있게 잘 맞추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머신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온도계가 꼽혀 있는 부분은 네. 그러면 온도계가 커피 보일러에도 꼽혀 있을 수 있고 그룹헤드에도 보일러에도 꼽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온도계의 위치가. 그렇죠. 그럼 여기 스팀 보일러에도 꼽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보일러에 재는 곳마다 어쨌든 온도가 좀 더 추출 온도에 가깝거나 멀거나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추출하는 곳과 멀어지는 곳에 온도 센서가 붙어진다. 네. 그럴수록 오프셋 값의 차이는 좀 더 커지겠죠.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 보일러 그 구스넥 보일러 형태 보시면은 네. 여기에 대체적으로는 보일러 즉 원형 부분에 온도 센서가 꽂혀 있어요. 여기에요. 네, 원형 부분. 여기에요. 아니 원형 이제 원형. 요거 네, 보일러 여기에요. 부분. 네. 보일러 부분에 대체로는 꽂혀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룹 헤드 즉 추출 쪽 나오는 곳이랑은 온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정도의 온도 편차가 있겠네요. 네. 요 거리만큼의. 그걸 계산을 해낸 거야. 계산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오프셋 값으로 입력을 해놨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함정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룹헤드에 온도가 꼽혀 있지 않고 그룹헤드랑 멀리 꼽혀 있으면 꼽혀 있을수록 온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바리스타가 나 92도의 커피를 추출할 거야. 그럼 머신 세팅 92도로 바꿨는데 그 92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어디 있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룹헤드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온도가 정확할 거고 그렇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그걸 이제 오프셋 값이라고 하는데 그쵸. 멀어지면 더 조정을 멀어지 하는 것을. 그쵸? 조정을 하는 것을. 근데 대부분 그러면 멀리 있으니까 온도가 정확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함정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까지 계산해서 네. 한다. 그렇죠. 요게 이게 함정이네요. 생각보다 그 머신 업체분들이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그 오프셋 값을 그렇게 막 차이가 나게 만들진 않아요. 그렇게 차이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돼서 오프셋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모든 보일러는 다 오프셋이 존재해요. 대체로는 그룹 보일러가 달려 있는 애들 빼고는.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무슨 이제 기계 어떤 내추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 온도를 보여주는 기계들은 네. 그러면 아예 그게 좀 유추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온도를 어쨌든 그 오프셋 값이 있던 없던 현재 온도를 보여주면은 그나마 그걸 오프셋 값을 감안하고 이렇게 온도 설정하기 쉬운데 설정 온도는 말 그대로 나 93도 하고 싶어. 그럼 93도인데 93도가 아닌지 뭐 어떻게 오프셋 값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근데 너가 설정을 93도로 해놨으니까 93도로 그냥 일단 봐. 약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형태들이 근데 있어요.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거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게 편하죠. 예, 솔직히 말하면 그게 편하죠. 왜냐면 이렇게 크게 이제 93도로 돼 있으면은 온도 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머신업체 쪽에서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개발을 할 때 네. 편차가 어느 정도 생겨서 이제 추출 온도가 틀어질지언정 그렇게는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돼서 혹시 이제 또 한 가지 잠깐 아까 뒤로 넘어가 보면은 네. 자 보시면은 유입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과열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멀티보일러 구조에서 가끔씩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티보일러 즉 커피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이 대체로는 열교환기나 어떤 온도를 전열시키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커피 보일러로 유입되는 혹은 그룹 보일러 유입되는 구조를 멀티보일러라고 하는데 관련돼서는 작년 3월에 했던 얘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 영상을 네. 보면 네. 근데 이제 이 구조에서 가끔씩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즉 예를 들어 대체로 스팀 보일러를 관통한 열교환기가 너무 오래 있었어요. 네. 너무 오래 있어서 이제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네. 100도 가까이 이제 100도가 돼 버리니까 그게 커피 보일러 유입됐을 때 오히려 온도를 좀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예전 멀티 보일러 구조에 있었고요. 대체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다 레귤레이터가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찬물을 섞고 넣어주는 형태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옛날 모델 이제 몇몇 모델들은 이제 그런 형태가 가끔씩 또 일어나기는 해요. 너무 뜨거워진 물이 그러니까 그쵸. 커피 보일러로 들어가는 그쵸. 거네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동안 안 쓰다가 그룹 보일러 갑자기 온도가 쓱 올라갔어요. 네. 몇 번 쓰니까 그때는 이제 과열수가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을 빼줘서 핸들링을 해주시면은 바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서 여기까지가 이제 온도 센서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드디어 이제 추출이에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진 않으시죠? 아니 어렵진 않아요. 네. 네. 시청자분들은 많이 떠나시고 계시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네. 괜찮아요. 그 정도면 이 정도 예상한 바예요. 예상한 바고 처음 저는 저 프레셔 스위치를 꺼낼 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네. 뭔가 잘못됐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는 좋아요. 소수를 위한 방송 우리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앞에는 지금 시청자들을 다 떠내보내기 위한. 그렇죠. 앞에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닌데 지금 앞에 떠나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분들을 남기기 위한 전략이었네요. 근데 전략을 제가 짠 것 같진 않고 아스타님이 짜셨는데 제가 당한 느낌이고. 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예전에도 이제 강의에서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보셨을 이제 그 그래프 형태인데 저도 이제 바리스타 하우스에서 잘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네. 자, 제가 중요시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머신에서 내부의 압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P1 부분 즉 펌프 압력은 항상 일정하죠. 네. 이제 펌프 압력은 뭐 구바로 항상 일정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P4가 압력이 바뀌죠. 근데 P4는 이제 헤드 스페이스 즉 추출의 이제 제일 상단에 걸리는 압력을 이야기하고 그게 점점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가지 형태의 추출법에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P4의 압력을 상승하는 형태를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프리인퓨전이에요. 그것은 사전에 주입하는 형태를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원두를 어떻게 적실 거고 어떻게 내부에 압력을 가할 거다라고 하는 형태들이 관련된 것이 프리인퓨전. 그리고 여러분이 P4에 관련돼서 이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거야. 내가 뭐 프리인퓨전을 뭐 4바로 뒀다가 뭐 이렇게 램프업 시키고 지금 뭐 다운 시키고 하는 것을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거는 이제 가변압이에요. 라고 일단 여러분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형태의 동작 형태를 사용을 하든지 결국에는 P4에 대해서 변화한다면은 내 가변압. 근데 P4에 상승하는 형태를 내가 좀 변경시킨다 라고 하시면은 프리인퓨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리인퓨전은 올리는 것만 할 수 있고 올리는 걸 빨리 올리느냐 늦게 올리느냐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변압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안에 사실 보면은 압력을 제어한다는 게 가변압으로 제어를 해도 되잖아요. 가변압으로 뭐 3, 4, 5, 6, 7 그렇죠. 이렇게 줘도 돼요. 네, 프리인퓨전 없이. 그렇죠. 이렇게 줘도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인퓨전과 가변압 머신들에서 생기는 차이점 그것은 뭘까가 사실 이제 오늘 같이 고찰해보고 얘기할 주제예요. 머신은 이제 그 많이들 아시는 엘로치오 디그니티 모델이고
그룹의 챔버에 이제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압력 보시면은 올라갔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시면 점점 떨어져요. 압력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씩 떨어지네요. 조금씩. 네, 추출 압력이 떨어져요. 네. 펌프 압력은 일정하거든요. 네. 펌프 압력은 일정한데 추출 압력이 후반부로 갔을 때 떨어지네. 왜 떨어질까? 가 사실 우리가 이제 추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고 만약에 원두 퍽이 제대로 이제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추출이 깨진다고 하죠. 뒤쪽 네. 부분에서 깨지는 증상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 원인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결국에는 저거는 내부에서 저항이 점점 약해져서 그래요. 커피의 저항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커피 저항에 인해서 형성되는 내부 압력, 챔버 압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관련돼서 사실 이거를 이제 많이 조금 쉽고 깨지는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형태들이 대체적으로 저도 실제로 좋아하는 추출 형태고 리스트레토죠. 네, 리스트레토로 이제 앞쪽에 좀 선형적인 추출 관계와 메커니즘만을 추출해내서 이제 하는 형태들이 대체로 리스트레토 이제 레시피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형태인데 이게 말 그대로 저항이 깨지기 전에 앞쪽만을 조금 이제 수렴시키고 그 수렴시키는 형태가 선형적이에요. 앞쪽은. 근데 뒤쪽은 언제 깨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한 형태가 리스트레토 형태의 추출 방법인데 이거에 관련돼서도 일단 인지를 해두시고 제가 끝까지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엔지니어 저희 그 기술팀 교육하는 그 자료들을 많이 갖고 온 거라서 네, 엔지니어 교육할 때 만든 PPT에서 많이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다양한 프리인퓨전 방식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디지털 제어, 두 번째는 아날로그 제어 방식의 프리인퓨전들인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솔레노이드 펌프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로 이제 제어하는 프리인퓨전 방법이에요. 이건 아마 이제 안스타님하고 제가 그 심야 관련한 영상에서 한번 찍었던 내용인데 이제 온오프예요. 말 그대로 온오프 프리인퓨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뒤에서 함정 얘기하는 것보단 바로바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온오프 인퓨전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온 상태가 너무 오래 유지된다면 이건 추출이 되고 그것은 이제 백플로우가 이제 발생을 해서 내부에 헤드스페이스에 차있던 물이 뒤로 빨려나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뜸들인다고 표현하죠. 원두를 조금 이제 추출이 잘할 수 있도록 적셔주는 현상을 줄 때 너무 이 온 타임을 길게 두지 않은 편이 좋다. 압력이 걸리지 않을 때까지. 그렇죠. 헤드 스페이스를 채울 정도만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이제 뭐 백플로우 된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선형적인 것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위해서 원두가 백플로우 되거나 뭐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백플로우가 안 되는 것이 좀 더 추출에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솔레노이드 밸브 제어 프리인퓨전 두 번째 거. 자, 요것은 이제 추출솔이 열려 있어요. 근데 펌프는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인퓨전 상태일 때는 뭐 3바 정도 압력을 그리고 있고 추출을 시작을 하면은 펌프가 돌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솔 밸브만 열고 펌프가 안 도는 상태에서 물을 밀어주고 낮은 압력으로 이제 적셔주다가 이제 관련돼서 펌프를 돌기 시작하면은 이제 추출 압력을 가해주는 추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헤드스페이스가 닫아도 압력이 걸리진 않겠네요. 그쵸. 3바의 압력 정도만 걸리겠죠. 그렇죠. 9바의 압력은 걸리지 않겠네요. 그쵸. 펌프가 안 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를 뭐 소프트 인퓨전 소프트 인퓨전 말 그대로 좀 점진적인 아니고 이제 좀 천천히 걸어주는 형태인데 뒤에 관련돼서도 이러한 구조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제가 구조 두 개를 나눈 거는 디지털 제어예요. 얘네들은 켜지고 안 켜지고 솔밸브 전기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 형태고. 자, 마지막으로 아래 얘기한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이게 신해소예요. 신해소 램프업 구조에 얘기하는 건데 추출 솔이 열리고 바이패스 솔이 닫히고 펌프가 닫혀 있을 때 이제 원두를 적셔주고 프리인퓨전 상태. 그다음에 그 바로 옆 단계가 압력이 좀 올라갔죠. 게이지가 그때는 추출 솔이 열리고 바이패스 솔이 열리고 펌프도 열리고. 그래서 압력을 펌프가 도는데 이제 약간 낮은 압력으로 들어가고 있고. 바이패스가 이제 압력을 빼주는 그쵸. 거니까. 그렇죠. 관련돼서 3월 영상 한번 추출솔이 열리고 바이패스 솔이 닫히고 펌프가 열리고 해서 9바. 그렇죠. 원하시는 추출 압력 만들어내고 추출솔이 열리고 바이패스 솔이 열리고 펌프가 열리고 그래서 다시 램프 다운 돼서
이제 추출을 마친 형태죠.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솔밸브와 펌프를 전원을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그 디지털 장치 형태로 네. 작동을 되는 형태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다음은 바로 아날로그 제어 방식이에요. 많이들 아시죠? 사실 뭐 제가 크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전에 저기 그 방정호 대표님. 그렇죠. 비다스테크 박정호 네. 대표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라 네. 방정호 대표님 영상 보시면 네. 오늘 지식을 알기 위해 많은 양의 어떤 사전 왜냐면 영상이 필요하네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 저는 집에 못 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네. 한번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제 인퓨전 인퓨전 챔버로 이제 프리인퓨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쵸. 네. 챔버의 장력을 이용해서 스프링 장력을 이용해서 추출을 지연시키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점점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거 기분 탓이죠? 아 괜찮아요. 아까부터 심리 올랐어요. 제가 네.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들어오셨네요. 배신자들. 배신자들. 아무튼 네. 사장님 근데 몇 명 안 돼요. 그래요? 잘 안 보여서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만 보려고. 저만 보려고. 네.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많이 보셨죠? 네, 슬레이어입니다. 이제 니들 밸브로 이제 프리인퓨전을 주는 형태인데 니들 밸브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추출 라인 첫 번째 걸로 이제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동작을 시켜주면 니들 밸브 쪽이 아니라 추출 라인 쪽 이게 조금 OX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기 니들 밸브 그러니까 1단계 니들 밸브를 온했을 때는 펌프가 돌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돌아요. 다 제가 도는 알기로는 건가요? 돌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돌고 있고, 네, 이제 유량만을 굉장히 적게 넣어주는 거고, 이게 추출 라인 1, 2라고 쓴 게 이게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라인이 두 개가 있어서 니들 밸브 쪽으로 열었다가 이제 추출 라인 2까지 이제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유량을 한 번에 공급을 시키는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날로그 형태라고 해놓은 것은 결국에는 이제 펌프는 계속 돌고 있고, 말 그대로 펌프는 계속 돌고 있는데 니들 밸브 장치만 물론 이제 솔도 열리네. 생각해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네. 어쨌든 니들 밸브 장치는 아날로그 장치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다 넣어놨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얘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그 정확히는 이제 시모넬리 쪽에서 이제 지글러 관련돼서 그리고 지글러 챔버 관련돼서 이제 슬로우 인퓨전 시스템 SIS라고도 많이 하고 블랙 이글. 그쵸. 네. 이제 사실 뭐 블랙 이글에만 적용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지글러랑 챔버를 이용을 해서 네. 압력이 걸리는 형태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 천천히 걸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제 니들 밸브 제어 방식을 뭐 이제 여러 개 좀 달아서 그 니들 밸브도 달아놓고 이제 인퓨전 챔버 아까 말씀드린 이루기 챔버 관련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압력이 손실되는 것 그런 것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형태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날로그 제어 방식이 있고 디지털 제어 방식이 있어요. 자, 근데 두 가지에서 제가 빨간 표시해놨는데 지금 제가 표시한 얘네들은 압력을 피드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쪽에 있는 형태에서는 내가 몇 초를 줄 건지 펌프를 몇 초에 킬 건지는 다 정해져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뭐 가변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스텝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제어 피드백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이제 신에서도 혹시 만약에 신에서 관련돼서 얘기하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앞쪽에 이제 레귤레이터 밸브로 그 조리개 밸브로 프리인퓨전을 줘요. 그 말 그대로 얘로 주는 거야. 얘로 그 상수도가 유입되는 그 압력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기계가 압력을 감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진 않아요. 그냥 주기만 한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주기만 해요. 네. 그냥 주기만 해요. 피드백은 다시 오는 건데 네. 그냥 주기만 하면은 피드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프리인퓨전에 피드백이 필요한가요? 그거 관련돼서도 이거 오늘 핵심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네. 굉장히 이따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패스랑 램프업도 이제 그 설정을 해놓을 뿐이지 얘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와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인퓨전 챔버나 뭐 니들 밸브나 지글러는 당연히 더더욱 뭐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압력 제어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사실 방금 함정 같은 것도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흔하게 얘기하는 걸로는 말 그대로 아까 헤드스페이스에 물이 다 차오른다면은 백플로우 될 부분이 존재해요. 아까 온오프 프리인퓨전일 때. 그리고 아날로그 261 헤드일 때는
스프링 장력이 조금씩 바뀌어요. 아날로그 장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이제 패킹이 대체로 테프론으로 돼 있기도 하고 뭐 네. 바이톤으로 돼 있는 애도 있는데 그게 좀 이제 패킹이 좀 노화가 되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청소를 하시게 되시면 이게 오일이 다 깎여 나가요. 그래서 뻑뻑해져요. 너무 많이 청소를 해도. 저는 그래서 청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저희 집 C511은 지금 한 반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작년에 한 번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아날로그에 대해서 패킹에 대한 저항값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솔밸브랑 펌프를 온오프하는 구조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유량 폭이 좀 커요. 이제 너무 적게 줬다가 너무 많이 줬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엔 바리스타가 좀 맞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출을 할 때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쵸,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지금 말 거들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속 시원히 여기 지금 얼마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돼서 어떤 이런 솔밸브 관련된 프리인퓨전 관련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유량 변동에 대해서 이제 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안 좋아하셔서 그런 장치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추출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추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유량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유량 차이가 크다는 저는 저 중에서는 가장 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유량 차이가 크다는 건 결국엔 프리인퓨전의 어떤 일정함, 그러니까 재현성을 좀 가져가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인퓨전이라고 하는 목적성에 봤을 때 원두를 이제 결국에는 물기를 잘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프리인퓨전의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유량 차이가 솔밸브 추출을 할 때 커져도 문제가 없죠. 사실 유량 차이가 큰 게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했으면 사실 슬레이어라고 하는 기계가 그 본질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요? 슬레이어는 굉장히 지금 니들 밸브 줬다가 굉장히 유량을 적게 주다가 굉장히 많이 주는 형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유량 차이는 요번에 프리인퓨전 할 때 유량과 다음번에 프리인퓨전 할 때 유량과 아니에요. 요 차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서 조금 오해가 되는데. 그냥 솔밸브에서 나가는 유량과 펌프를 온했을 때 유량의 차이가 크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처음부터 그냥 구바로 일정하게 내가 하고 뭐 프리인퓨전에 대한 변수가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인퓨전에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밸브만 열린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수도 압력의 물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쵸. 펌프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구바의 압력으로 밀어서 이제 나온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유량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펌프가 돌고 안 돌고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프리인퓨전을 통해서 압력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하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하는 구조에 대한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프리인퓨전을 짧게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좀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관련돼서도 이제 안스타님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은, 그러니까 프리인퓨전에 대한 방향성과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런 프리인퓨전을 사용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가 나뉘는 거지, 프리인퓨전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가 이걸 쓸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니까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하는 원리를 아시고 이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방금도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랑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쌓아놓고 있는데, 자,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서는 사실 뭐 크게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만한 얘기들이라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조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하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모터 밸브, 이제 프로포셔널 스테퍼 밸브라고 하는 뭐 장치인데, 결론은 이제 얘가 가변압 장치고요. 가변압 장치들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가변압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렇게 솔밸브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솔밸브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고 막 전선도 있어요. 음. 얘가 사실은 그 저기 화면에 보시면 초록색 그 보드 왼쪽에 있는 초록색 보드 드라이버하고 연결이 돼서 동작을 시켜주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이제 압력 센서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추출 압력, 무슨 뭐 스팀보일러 압력 같은 데서 압력이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얘 씁니다. 대체로 이런 구조. 사실 메이커도 여기 거를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뭐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압력 센서가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터 밸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혹시 구멍 보이시나요? 네. 이쪽으로 이제 배관이 꽂혀요. 배관이 꽂히고 이쪽으로 감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대체로 감압 센서는 여러분 가변압 모델이나 이제 아마 뭐 아까 말씀드린 PID 제어를 압력으로 하는 애들은 대체로 요걸 많이 쓰겠죠. 대체로 요 장치에다가 온도 센서 대신 계속 얘가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비례 밸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줄여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얘가 펌프로 들어오는 압력을 앞에 그 지글러, 그건 니들 밸브랑 비슷한 워킹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공간을 줄여서 압력이 걸리는 것을 바꾸는 형태예요. 즉 약간 감압이겠죠. 쉽게 보시면 감압하는 형태예요. 뒤에 펌프는 이제 구바로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를 굉장히 좁게 해요. 네. 그러면 물이 쫄쫄쫄 나오겠죠. 그럼 얘가 공간이 차는데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압력이 낮아지겠죠. 네. 그 원리로 해서 이제 감압시켜주는 형태고 아. 얘와 비슷한 형태가 바로 다음 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 또 이제 싫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따로 갖고 오진 않았어요. 이제 같은 형태인데 얘는 조금 더 아까보다는 좀 단순한 형태. 얘는 이제 저기 다른 모델에 이제 쓰이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제가 모델이 뭔지는 이제 크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 15번에 이제 프로포셔널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감압 센서 아니 압력 센서가 똑같이 꽂혀 있습니다. 이 압력 센서가 똑같이 꽂혀 있고 얘도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1번 왼쪽 위에 21번 21번. 네. 21번이 센서 여기네. 꽂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 요 15번이 이제 요 솔레노이드 밸브고 네. 이 관련한 자료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자료입니다. 네. 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 그래프 재미없으시겠지만 잠깐 보시면 솔레브 잠깐 보시면은 네. 이제 인풋 값에 따라서 플로우 값이 바뀌죠. 저렇게 해주는 애예요. 저렇게 해주는 애라서 결국에는 얘가 감압을 시켜줄 때 얘도 같은 원리로 네. 플로우를 조금 넣어주거나 많이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들의 가변압 모델들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좋아하시는 기어 펌프입니다. 기어 펌프 구조고 기어 펌프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터 형태가 기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펌프는 이제 로터리 베인 펌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얘는 이제 로터 형태로 단련은 있어도 기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기어 펌프라고 해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은 그냥 로터라고 보시면 되시고 로터리 U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어 펌프는 말 그대로 가압이에요. 회전수를 이용해서 물을 많이 넣어서 즉 유량 공급을 많이 시켜줘서 앞에 부딪혔을 때 압력이 많이 생기게 하든지 네. 아니면은 천천히 돌려서 천천히 걸리게 해주든지. 그래서 아까 계량은 좀 이제 다르네요. 그렇죠, 좀 다르죠. 아까 걔는 약간 그 물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를 변형시켜 가지고 그쵸. 압력을 조절했다고 하면은 얘는 물이 나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돌려 가지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요 형태가 이제 로터리 펌프 형태인데 네. 이게 이제 요 화면은 이제 BLDC랑 DC가 같이 나와 있어요. 이제 원형 형태가 이제 DC, 그 다음에 일반 DC 브러쉬. 어째 까먹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머릿속으로 뭔 생각했냐면은 BLDC랑 BDC를 설명을 하면 내가 집에 몇 시에 갈 수 있지.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생각하셨어요. 네.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제 BLDC라고 하는 형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LDC라고 해서 브러쉬라고 해서 쉽게 보시면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모터가 돌려면 이렇게 전기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브러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없으면 브러쉬 리스예요. 그래서 브러쉬 리스 DC 모터라고 해서 BLDC 모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닿으면은 얘가 회전할 때 여기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마찰이 있으면은 BLDC 모터는 마찰이 없죠. 네. 그러면은 내구성이 좀 더 좋겠죠. 더 비싸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이제 DC 모터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네. 드론이나 킥보드가 5년 전에 안 보였죠, 하나도. 근데 요새 엄청 많잖아요. 네. 엄청 싸고. 그게 다 이 DC 모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요.
거기는 이제 DC 모터 기술도 있고 이제 BLDC 모터 기술도 있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브러쉬가 있는 모텔은 이제 뭐 BDC 그냥 이제 뭐 그냥 일반 DC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BLDC 모터는 오른쪽 아래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6개 중에 아래쪽 4개예요. 이거요? 네, 아래쪽 4개. 네. 근데 위에 있는 2개랑 아래쪽 4개랑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지금 빨간색과 그 주황색이 결국에는 이제 전류 들어가는 형태와 이제 압력에 대한 상승이 좀 서형적이죠. 네. 그리기가 쉽죠. 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라고 하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이제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DC 모터 방식이 BLDC 모터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해요. 이게 BLDC고 이게 DC예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것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비례한 것도 좀 더 이제 계산하기가 쉽고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변압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지금 가변압 방식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기어 펌프가 있고 기어 펌프가 대표적으로 라마르조코 네, 라마르조코에서 하신 스트라다 EP인가요? 네, 스트라다. EP. 네. EP였던 것 같고. 그러면 이 가변압 구조를 쓰는 머신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프로포셔널 지금 밸브랑 이제 프로포셔널 밸브는 이제 엠백. 이제 라신발리에서 사용을 하시고 있는 엠백. 엠백. 그다음에 여기 모터 모터 밸브는 밸브. 몇몇 업체들에서 쓰이는데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이제 BFC 모델의 에비에이터. 이거 원래 브랜드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네. 또 다른 건 머신 있나요? 재밌네요. 이게 다 나오니까 재밌네. 요거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크렘원이고 참고로 그 전에 요 기어 펌프는 참고로 요건 스트라다는 아니고 이제 살레모의 오페라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오페라도 기어 펌프를 사용하는구나.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크렘원 모델이고 이게 다예요? 가변압 그 방식은? 몇 개 더 있죠. 더 사실은 있어요? 이제 뭐 AC 모터를 이제 인버터로 하는 형태도 있고 뭐 이제 삼상 모터를 일부러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회전 수제를 또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이 없어진 이유는 해봤는데 별로거든요. 해봤는데 그런 모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다양한 모델 방법이 나왔는데 이제 적합하지 않으니까 사실 사라졌죠. 그게 가격적인 거든 아니면 효용성적인 거든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그 슬레이어나 신의소 같은 거는 가변압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변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해야 돼요. 피드백을 압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압력을 바꾸려는 동작이 있어야지만 피드백이지. 제가 신의소를 셋업을 해놓고 이렇게 바꿔놓는데 제가 이 스텝 단계로 압력을 바꾸는 거지만은 그거를 이제 기기 자체가 감지하고 지금 바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변압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거죠. 이거는 다 피드백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보여준 애들은 전부 다 가변압이 되는 형태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뒤에서 잠깐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좀 고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제 실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압력 센서, 이제 모터 밸브, 뭐 DC 펌프, 기어 펌프, 뭐 인버터 장치들 했고 관련돼서 이제 압력 센서, 피드백 알고리즘을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함정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뭐냐면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퍽에 걸리는 모든 압력을 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커피 퍽 통과했을 때 여기서 물방울 떨어지는 게 9바로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렇죠. 거의 압력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압력을 손실시킬 건데 어떤 형태로 손실시킬 거고 여기는 지금 몇 바고 이 부분은 몇 바고 이 부분은 몇 바고 이런 부분적인 단계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뭐 가까이 있어도 이제 챔버 쪽에서 압력 센서를 이제 피드백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변압 장치를 이용해서 3바의 프리인퓨전을 주고 9바로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정확히 잘 만들어져 있는 원두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 채널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물이 이쪽으로 새겠죠? 그러면은 평소 3바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유량을 필요해요. 같은 압력을 걸려면. 그렇죠. 같은 압력을 안쪽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압력이 걸려야 되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유량은 더 많아지고 채널링은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죠. 악순환의 반복이 돼버려요. 반대로 얘기해서 너무 이제 고온 상태에서 어떻게든 추출을 해내려고 했는데 압력을 걸어놨어요. 근데 나는 좀 더 이것을 유량을 밀어내주고 투과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반대로 압력을 그 유량을 제어를 하겠죠. 음. 야 지금 압력 이 정도 됐으니까 올라가면 안 돼. 멈춰. 아 너무 입자가 고와가지고 그쵸. 너무 분쇄도가 가늘어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유량을 더 공급시켜줘야 될 타이밍인데 얘가 회전을 멈추네. 기어 펌프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네. 멈추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너무 압력이 세다 이렇게 판단이 그렇죠. 돼서. 얘 기준에서는 야 지금 3바 됐어 멈춰.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은 3바로 이게 천천히 쫙 적셔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이라 하면 내가 그룹 헤드에 설정된 압력대로 그 압력이 실제로 거기에 걸려올 있느냐를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내가 9바로 했다. 근데 9바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9바 정도 될 때까지 밀어주고 그렇죠. 또 이게 9바가 넘어서 뭐 13바가 됐다. 뭐 그러면은 압력을 반대로 빼주는 작업인 거죠. 그게 이제 그쵸. 피드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건 사실 극단적인 예고요. 네. 사실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인데 네. 어쨌든 이런 오류들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피드백을 하냐 안 하냐에 관해서 네. 조금 얘기 드리고 싶고 그거를 왜 제가 얘기를 하냐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건 결국엔 이걸 통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픈루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을 하지 않는 형태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제어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플랜트를 통해서 출력이 될 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피드백을 하는 형태들은 닫혀 있어요. 제어기를 통해서 제어기를 입력해서 플랜트에서 출력된 거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감지기가 갖고 와가지고 다시 제어기에다 넣고 다시 갖고 와서 또 감지기로 작동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 있고 두 가지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이제 지금 제 자리 바로 옆에 이제 크레몬 갖다 놓고 맨날 이제 다양하게 원두를 추출해 보는데 우리가 비싼 기계일수록 사실은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게루프는 이게 열려 있는 오픈루프는 좀 싸고요. 페루프는 비싸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센서가 있으니까. 저게 이름이 그 게루프가 이제 그 열어놨다. 그렇죠. 근데 그 한글이랑 지금 영어랑 그 섞여 있는 거예요? 뭐 오픈루프 제어 시스템, 클로즈루프 그쵸. 제어 시스템이 아니라 게루프 제어 시스템, 죄송합니다. 페루프 제어 시스템. 제가 아니, 원래 저렇게 부르나요, 근데? 저도 이거 이제 개패가 그 자료를 따온 건데 이제 개패는 맞는 거 같고요. 네, 개패는 보시면 맞는데 이제 괴한 제어라고 해서 괴한이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좀 한글을 많이 이제 사용하셨는데 네. 네. 괴환을 시스템은 괴환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괴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드백인데 예. 저는 그 이상한 점을 잘 못 느꼈는데 개패랑 영어랑 같이 섞여 있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 오픈루프 게루프가 뭐지? 약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고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게루프가 좋다. 뭐 페루프가 좋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출하실 때 어떤 방향성을 보면은 좋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바리스타분들 만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다 보는 형태가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게루프 관련된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게루프 중에서도 뭐 프린퓨전에 대한 사용하는 형태들도 좀 많이 달라지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계가 닫혀있는 구조든 열려있는 구조든지 간에 다양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돼요. 내가 내 기계는 이런 형태니까 이렇게 써야지. 아니면 머신을 고를 때도 내 매장은 이런 형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형태가 좀 다양하게 조합되면 좋고 피드백을 하는 것들은 패순환이고 그 피드백을 안 해서 올리는 것들은 개순환이잖아요. 그쵸? 그 개순환 머신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대다수 머신이 가변압이 안 달려있으면 개순환이겠죠. 그냥 다 개순환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아까 보셔드린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열려있는 구조죠. 얘네들은 다 개순환이네요. 네, 열려있는 구조 닫혀있지 않아요. 물론 이건 추출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쪽에 이제 온도 센서나 그런 건 전부 다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닫혀있는 회로죠. 그러니까 닫혀있는 회로 열려있는 회로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퍽에 몇 바의 압력인지 걸린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여기에서 앞단에서 바꾸면서 밀어주겠다. 약간 그치. 이게 이제 개순환인 거. 저 기계는 이제 동작을 할 때 나는 그 앞에 커피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동작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열려있다. 네. 근데 기계가 잠깐만 커피가 압력이 좀 높은 것 같아. 좀 낮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하면은 얘는 닫혀있는 형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대체로 이게 하이엔드라고 제가 아까 하이엔드의 함정이라고 했던 게 이게 사실 페루프가 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조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압력을 그쵸. 자유자재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슬레이어나 네. 블랙 이글이 저렴한 기계는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게르프가 네. 비싸다 그건 아니 비싸다 그것도 아니고 싸다 그것도 아니고 단지 커피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 순환 제어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커피 머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커피 머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형태를 이제 커피 머신에 적용시켰을 때 하는 내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만약에 커피가 저항이 바뀌지 않는 형태였다면 페루프가 무조건 더 좋은 형태를 띌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저항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이면. 근데 문제는 표본이 굉장히 많이 그것도 30초 내에 빠르게 바뀌어요. 네. 거기서 이제 페루프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채널링 같은 채널링이 여러 번 일어났을 때 그쪽으로 유량이 쏠린다든지 이제 이렇게도 일어나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게르프가 좋냐? 근데 문제는 얘는 앞에가 무슨 상태인지 모른잖아. 네. 그러면은 그 상태에 대한 예측을 결국엔 바리스타의 스킬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요새 페루프 형태들은 사실 전자동 머신 굉장히 고가일수록 이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죠. 페루프 제어를 굉장히 이제 그 섬세하게 하고 잘 맞춰져 있는 전자동 머신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르프가 비싸다, 뭐 페루프가 비싸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만지는 결국엔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분들은 다양하게 원하시는 형태로 추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메커니즘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지, 여러분이 추출을 할 때 여러분의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추출하실 때 어떤 메커니즘이 더 나에게 잘 맞을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언스페셜티 에듀 김중 차장님의 강의를 또 런칭을 잘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강의 준비하셨는지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데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너무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창업 강의라기보다는 창업 설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써놨고요. 네. 그래서 뭐 잘 이 여름에 한여름에 잘 준비했고 이제 뭐 마무리 단계 잘 돼서 뭐 잘 나온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영훈 바리스타님 강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 바리스타님 저 내용 잘 듣고 있어요. 질문해도 되나요 혹시? 정영용 박사.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 하이엔드 머신의 함정은 그럼 뭘까요?